아까 보았듯이 이제 인도 형법의 구성 요건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시 규정도 있고 설명 규정도 있었고 예외 규정도 있었죠. 그것도 이제 처벌 규정 제 64조도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특별한 설명이 더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증권법 부분입니다. 증권법. 그러니까 아까 그 인도형법 제 64조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경찰, 공무원 또는 이제 의료인들 또는 후견인 이런 경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우리 한국 교민한테.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이 제 64조 제 2항 제2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64조 제 2항 제2 같은 경우 보면은 여성을 통제 또는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해당 영사를 강간하거나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약간 애매한 게 F도 있는데 친척 후견인 교사 또는 여성에 대한 신뢰나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여성에 대한 강간을 저지르거나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직장 상사와 이제 신입사원, 인턴, 그리고 또 회사 사장, 중간 관리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디아 투데이 또는 뭐 이제 여러 인도 신문 같은 거 검색을 해보면은 실제로 인도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한 로스쿨 학생, 인턴에 대해서 강간을 시도한 경우,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고아주에 있는 유명한 잡지사 사장이 회사 후임에 대해서 강간을 성행을 했을 때 이 64조 제2항에 해당됐다고 봐서 기소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고아주에 있는 그 언론사 사장에 대해서는 아마 무죄 판결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기소될 수는 있다는 거죠. 이 기소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인도 증거법을 보면은 아주 무서운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도 증거법을 보면은 이제 인도 형법 제 64조 2항에 있는 강간으로 기소가 된 경우 피고인에 의한 성행위가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삽입행위가 증명됐다는 얘기입니다. 피고인에 의한 성행위가 증명이 되고 동의 여부를 다툼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동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강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피고인은 여자가 동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피해자는 자기는 동의하지 않은 남자가 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다툼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 동의가 없었다고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은 법원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아주 무서운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사실 강간죄라는 게 모든 성범죄 다 그렇지만 이제 목격자가 없는 범죄 아닙니까? 다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특히 준강간이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남자와 여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은밀한 나서죠. 뭐 모텔방이든 뭐 자기 사무실이든 자기 집이든 그런 상황에서 여자 갑자기 마음 바꿔서 그 성행했었고 내가 동의 안 했었다. 그것도 상대방은 나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회사 상관이다. 혹은 뭐 나를 인턴을 채용한 사장님 또 중간관리자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증거법에서의 추정 규정은 그 법률상으로는 반증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재판을 해보게 되면 뭔가 증거가 불충분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걸 내놓지 않으면은 일단 추정 규정이 있는 이상 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특히 한국인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현재인 한국인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약간 직장 내에서 직장 내에서 그 내가 약간 우월한 지위에 있고 상대방이 여류에 있는 여자라 그럴 경우에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재판을 하게 되면 인도 증거법의 규정 때문에 불려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